이번에 보니까 뭐 미국에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네. 게임스탑. 게임스탑? 네. 그 뭐야? 그게 뭐예요? 뭐 대박 났던데. 그게 게임스탑이란 게 뭐야? 미니스탑 아니다. 게임스탑이라고 그러니까. 있대. 게임 게임 이름이야? 게임기하고 게임 타이틀 같은 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유통하는 체인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우리 같은 거 한우리가 아직도 있어? 있어요. 우리 동네도 체인점 내가지고. 어쨌든 그 예전에 뭐 블록버스터 DVD 빌려주고 이런 매장처럼 오프라인의 매장을 가지고서 게임과 관련한 이제 타이틀을 그 판매하는 그런 근데 회사인데 이름을 들으면 좀 약간 웃긴 게 게임 스탑이잖아. 스탑이잖아. 근데 그 스탑이란 게 멈추라는 게 아니라 정류소 같은 거야. 너무 아유, 한국식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니 이태원 영어로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미니 이태원에서 스탑도 잠깐 멈춤이 아니라 들렀다 가는 거 뭐 이런 어쩐지 느낌이야.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코리안식으로 해석하면 게임 스탑하면 니코스탑은 그건 그 스탑이지. 그건 스탑이야. 그 개념으로 들려가지고 게임 스탑 하니까 그래서 야 얘네 뭐 막 짓네 이러고 조용히 하길 잘했지. 고마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영어 나름대로 수능에서 한 2개인가밖에 안 틀렸는데. 알았으니까 검증 못할 얘기는 하지 마. 그냥 넘어가. 진짜요? 알았어. 지금 카메라 돌리고 있어요? 아이폰? 들리고 있지. 아이폰 돌리고 있냐고. 뭐 핸드폰을 돌려줘 이렇게? 아니 그 카메라 뭐라 해? 왜 아재 개그를 갑자기? 다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해? 뭐. 우리 저번 주에 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박수 3번을 쳐야 돼. 박수 3번. 그러니까 아이폰을 돌리고 쳐야지. 다 돌리고 있어. 하나, 둘, 셋. 박수 3번 시작. 고. 자, 어쨌든 이 게임스탑이란 게 그 오프라인 체인점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사양 산업과 비슷해. 그리고 게임 업체들 그 매출 구조를 보면 디지털하고 오프라인 이 그 뭐라 그래 홀세일러를 통해서 오프라인에 판매하는 매출액하고 온라인 디지털 다운로드 매출액을 보면 뭐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9대1, 8대2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온라인 비율이 점점 커지고 오프라인 비율이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VD 매출은 아예 공표를 안 해. 그냥 지역별로 바꿔버렸어. 있기는 있어? 있긴 있어. 예전에 2018년인가 17년인가 그거를 팔려고 그랬어. DVD 그 사업을 이제 우리 넷플릭스에서 DVD 안 하고 이거 이제 매각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넷플릭스 그때 완전 그 난리 났었어. 그 가입자 막 엄청 유출되고 난리 나서 그 대표 나와서 사과하고 절대 이거 팔지 않고 자기네가 잘 유지를 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엄청 첨단을 달리는 것 같은데 아날로그에 대한 그 덕후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 DVD를 소장하고 모으고 이거를 구매하려고 하는 그 매니아층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해서 그게 좀 붐이 된 거야. 우리나라는 거기 극히 드물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 덕후는 막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게임 그럼 부자여야 되잖아 일단. 내 주변에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못 그렇지. 봤구나. 근데 이번에 게임스탑도 살짝 비슷한 느낌이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게임스탑이 이 잘 나갈 때는 한 주당 $60까지도 갔었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벌써 뭐 2008년, 2007년 이때의 상황이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막 떨어져가지고 낮을 때는 뭐 $4, $3 주당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게임스탑이란 게 이대로 이렇게 죽어가나 보다 했는데 그 미국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 DC 인사이드 주갤러 같이 레딧이라는 그 사이트에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그 갤러리 이 게시판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한 그 유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게임스탑이 뜬다. 게임스탑이 이게 좋다 해가지고 엄청 몇 년 전부터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게임주들이 다 이제 오르면서 이 게임스탑도 오른 거야. 그래서 이 헤지펀드들이 보기에는 이게 금방 망할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오르니까 이거 공모에도 때리면 조금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작년 11월부터인가 여기 이제 공매도를 때린 거야. 이 헤지펀드들이. 그랬더니 이제 이 주갤러들이 우리 게임스톱을 이것들이 해가지고 주갤러 거기 이제 월스트리트 벳에서 레딧 그 사이트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게 특히 이제 좀 얘들이 광분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공매도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그냥 이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를 넘으면 안 돼. 있는 주식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공매도가 1,000억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 1,000억이 아니고 저기 그거 아니야? 발행 주수 아니야? 아 시가총액이 총액? 시가총액이 현재 1,000억인데 공매도 금액이 1,000억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 현재 1,000억인데 1,000억보다 어떻게 더 팔아? 아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아니 현재 가격으로 팔잖아. 주가 가격으로 판단 말이야. 잔액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주식 거래랑 똑같아. 공매도는. 근데 그거를 할 때 주식 수를 넘어야지 금액은 변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있잖아. 현재 주식 발행 수가 있고 현재 주식의 가격이 있잖아. 두 개를 곱하면 시가총액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발행되는 공매도를 할 때 나는 팔 때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주가가 있으면 주가가 그치. 10달러라 치면 나 11달러에 팔겠다 그러면은 그 곱하면은 그 매도 주문 나온 거의 총액은 현재 시가총액보다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 아니지. 그런 식이 그게 아니야? 그냥 시가총액이야. 그 금액으로 해서. 그냥 이거 그냥 일반 주식 거래랑 똑같아. 그냥 주식 거래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 공매도 금액이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원래 이거를 넘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헤지펀드들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동시에 공매도를 때렸는데 이 금액이 보니까 140%야 시가총액에 한 1.5배 정도가 된 거야. 너무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또 분석한 기사가 있어. 근데 이론적으로는 또 가능하대. 왜냐하면 내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B라는 사람이 10주 빌려줘 해가지고 빌려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매도를 때린 거야. 그럼 이게 시장에 다시 나오잖아. 팔았으니까. 그럼 이거를 다른 사람이 또 사. 근데 이 사람이 또 빌려줘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빌려주고 두 번 빌려준 게 되잖아. 일종의 신용 창출 비슷하게 공매도 신용이 계속 창출되는 거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00% 이상도 넘어갈 수가 있대. 말 되네. 근데 우리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아무리 기업이 쓰레기라도 시가총액의 140%가 공매도가 때려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레딧에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게임스탑을 살려보자 해가지고 주식하고 옵션을 이제 엄청 산 거야. 400만 명인가 뭐였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주식이 뭐 20달러 내외 하던 게 400달러, 500달러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뭐 나도 기사를 봤는데 19년 뭐 그 언저리에는 한 5불 정도? 그러니까 아주 낮았을 때 뭐 2달러까지도 떨어졌더라고. 근데 진짜 맥스였을 때는 60달러까지도 가긴 갔었어. 한참 진짜 최고 맥스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하향세를 걷다가 뭐 10달러, 20달러 여기 왔다 갔다 하던 주가 갑자기 이제 공매도를 140% 했다는 말을 듣고 이 레딧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는 이제 막아야 된다. 횡포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막 사기 시작했어. 그래서 300달러, 400달러, 500달러까지 간 거지. 그랬더니 이제 이 공매도 때린 이 헤지펀드들이 난리가 난 거야. 500달러까지. 왜냐하면 한 1,600%가 뛰었대.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꼬라박은 금액의 10배 이상을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공매도라는 게 이때 팔고 나중에 바뀐 주식으로 다시 사서 주식을 돌려주는 거잖아. 근데 주식값이 갑자기 1,600%가 뛰면 며칠 사이에 이거를 16배를 비싸게 주고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는 이제 다른 헤지펀드들한테 돈도 빌려서 이제 메꿔보고 좀 눈치 빠른 애들은 일찍 털고 나갔어. 몇 배 됐을 때. 근데 이제 그 멜빈 캐피탈인가 하는 데가 이제 끝까지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돈도 꺼오고 막 이렇게 했고 이게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일부에서는 며칠 전에 나스닥하고 다우가 좀 떨어졌어. 이 떨어진 원인이 이것 때문에 여기 공매도 걸린 거 메꾸느냐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이런 해석도 있어. 지금 우리도 목금 떨어졌잖아. 미국도 목금 떨어졌단 말이야. 그 영향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꼬라박은 돈을 딴 데서 회수해서 일단 갚아야 되니까
그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이 있어.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뭐 공모에서 하다 이렇게 사고가 났나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뒤에부터가 지금 아마 여기는 몇 명 이제 감옥 가고 엄청 날 것 같아. 뭐냐면 미국에 이제 HTS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로빈후드라는 HTS인데 이게 이제 개인들은 수수료가 없어. 기관만 수수료를 내.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엄청 많이 쓴단 말이야 이 앱을. 근데 이 게임스탑 주가가 이렇게 엄청 폭등하던 날에 갑자기 이 게임스탑 로빈후드 HTS에서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사는 거를 막아버려. 사는 매수 버튼이 없어져. 매도 버튼만 남겨놓고. 그게 가능해요? 나는 IT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수 버튼이 없어진 날 그날 하루에만 7번 하방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 그러니까 이 헤지 펀드들이 계속 매도 주문을 내면서 가격을 쭉쭉쭉쭉 떨겨서 7번 하방 이제 많이 떨어지면 서킷 브레이크가 돌잖아. 그게 7번 걸리면서 그날 하루에 $190까지가 떨어진 거야. 그래 뭐 한 40%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어.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350로 올라갔어. 왜냐면 야 그거를 매수 버튼 생기니까 다시 올라갔어. 그랬다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로빈후드 앱 CEO가 나와서 막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SEC에선 조사가 들어갔다라고 하고 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냈어. 이게 이제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해서. 근데 CEO는 나와서 방송에서 일단 인터뷰하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서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매수 버튼을 없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이제 이게 다 그렇지. 헛소리고 그 멜빈 캐피털이라는 이 펀드가 이 로빈후드 앱의 일종의 그 좀 주주야. 굉장히 지분이 많아. 그렇게 되는 거야. 연결이. 그래서 이게 지네들이 죽겠으니까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그냥 대놓고 한 거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완전 발악을 한 거야. 깜빵 가겠는데? 이건 무조건 깜빵 가. 누구 몇 명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무조건 깜빵 가고 내가 볼 땐 로빈후드는 망할 것 같아. 이 정도 갈 사람도 정해놓고 했겠지. 근데 이 정도면 앱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아니면 이거를 이제 매각시켜 버리겠지. 다른 말고 새로 다 달고 또 하겠죠. 그치. 다른 사람들한테 아예 다 매각하도록 해서 사용자들은 보호하되 여기서 이제 그 사익을 취한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지. 근데 이게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인데 미국이 사실 시장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이면서 되게 공정하고 뭐 저 능력 있고 이게 하나 많이 벌고 이런 게 되게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뭐 첨단이고 선진국이다 했는데 이게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기관들이 개인들을 두드려 패려고 매수 버튼을 없애놓고 완전히 그냥 매도를 해서 묶어놓고 팬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이거 진짜 그런 면에서 일단 너무 황당하고 두 번째는 기관이 거의 자기 이제 있는 자산을 거의 다 팔고 매각하면서까지도 매도 주문을 내서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하루 만에 개인들이 그 가격을 복구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헤지 펀드나 이런 큰 자본들이 맘만 먹으면 개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끽소리하고 그냥 죽는 거였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모여서 뭔가 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커다란 자본이나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첫 사건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거기 애들 1%만 한국으로 꿔줘도 좋겠다 야.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하도 게임스탑 하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이 동학 개미 말고 서학 개미들이 자기들도 이제 사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구매가 막혔대. 그래. 한국에서도 이제 이게 한국에서 이제 매수 매도가 다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관해서 막 이제 문의를 했더니 그 뭐 신한금융투자 앱인가 여기서 자기네가 막은 게 아니라
자기네가 이제 미국 투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브로커 쪽에서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자기네 의지와 상관없이 막힌 거다. 자기네가 막은 게 아니다. 뭐 얘기하고 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 공매도 창구로 여러 이제 증권회사가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욕 제일 많이 먹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신한금투야. 신한금투가 사고도 많아. 사고도 많아. 그리고 계속 의심받는 게 신한금투는 좋은 호재가 나와도 막 던지는 거야. 그 물량을. 근데 그게 비단 한 종목이 아니고 내가 여러 종목을 보면 여러 종목에서 계속 상위에서 때려대는 거는 신한금투야. 그래서 저는 공공에 나 같은 개미들한테 공공의 적이 돼 있어. 진짜로 신한금투. 신한금투가 그래서 물량을 쏟아내면 저거 공매도일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3월 16일서부터 다시 이제 만 1년이 되는데 공매도를 이제 6개월 연장 또 6개월 연장해서 올 이제 3월 15일이면 끝나고 3월 16일서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들이 많지. 그렇지. 이거를 연장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이제 풀고 재개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려오게 되면 다시 그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 그치. 기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세 달이든 6개월이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가능했지만 뭐가 가능했냐면 추가로 무차입 공매도 지금 말 많잖아. 근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야. 근데 불법이라고 해서 어쩌라고 해서 버젓이 해왔었다라고 해. 왜냐면 걸리면 8천만 원이야 벌금이. 내가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매도의 전체 그 거래하는 게 그냥 쉽게 해서 99%는 외국계하고 기관인데 외국하고 기관인데 그 중에 아마 55대 45 정도가 비율이 외국계가 좀 많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무차입 공매도가 뭐냐면 내가 주식을 빌려 오려면 그 금액에 상응한 돈을 증거금을 넣어놓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차입이잖아. 근데 차입을 할 때 돈을 넣어놓지도 않고 그냥 갚을게 해놓고 그냥 돈을 주식을 빌려온다는 거야.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공연하게 그 기관들이나 외국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해왔었고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공매도 빌린 걸 또 누가 빌리고 하는 것처럼 얘네들 또 자전거래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얘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개미들은 주식을 사고 팔고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빌려와 무차입 공매도를 때리기 위해서 대주를 해와서 온다. 그 다음에 그거를 빵 현재가에서 날려. 그러니까 매도를 치는 거지. 그러면 떨어지겠지. 주가가 막 떨어질 거잖아. 그럼 또 개미들은 무서워서 도망가. 그럼 다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그걸 다시 또 사. 사서 빨리 갚아.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건 자기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 야바이 아니에요, 야바이. 그런 자전거래를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공매도를 팍 쳐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바로 또 사갖고 갚아버려. 근데 개미들은 도망가니까. 그다음에 다시 주식 딱 올라. 그때는 또 사는 거야. 다른 카드로는 그 주식을 또 사. 다시 상승하잖아. 또 그럼 이익이 팔고. 새는 거지. 그렇지.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잦다라고 해. 그래서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그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얘기가 되게 상세하게 많이 나와서 관심 있는 사람 찾아보면 다이나믹해 스토리가. 영화로도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좀 쟁점이 되는 부분,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뽑아봤는데 일단 첫째는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나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나쁘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 그럼. 공매도는 어쨌든 좀 부실 기업이나 사기치는 기업들을 이렇게 속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수단이거든. 그래서 좀 그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들 중에는 일종의 막 정의의 사도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펀드들도 많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나쁘게 보지만 시장에서 좀 기관이나 이런 데들은 공매도가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어필을 하거든. 그래서 공매도라는 것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수단의 하나다.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 공매도라는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예 그냥 뭐 차입조차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매수 주문을 날린다든지, 그러니까 주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 한국에서도 예전에 뭐 삼성증권인가 어딘가에서 유령 주식 그 매수 주문 막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증권사나 기관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냥 버젓이 하고 다니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일종의 삥 뜯은 거지 거의. 그러니까 이런 식이 다른 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금융은 첨단 산업인데 이런 산업 그것도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아마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공매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인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그 당정 회의에 은성수 씨가 계속 불려간다고 저 금감원이 아니고 금융위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차익 공매도를 계속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공매도를 정지를 시켜놨더니 다만 시장을 좀 열어놓은 거는 또 시장 조성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2016년서부터 있었는데 그것도 공매도와 같아. 근데 양이 많지는 않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거를 얘네들 운영하고 있는지,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여태까지 생긴 지가 만 5년이 넘었는데도 금감원에서 조사를 한번 안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얘네들은 공매도를 일단은 걔네들은 거래세가 없으니까 막 사고팔고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그 빌려오면 언제까지 상환은 해야 되잖아. 미국은 그 기간이 있어. 예를 들어서 3달이든 6개월이든. 근데 우리는 빌려오면 내가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갚아야 되는 그 기간이 없다라고 그래. 아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서 신용으로 뭐 주식을 사서 하면 언제까 보통 한 3달 정도 되거든. 신용으로 구매를 하는 거는. 그럼 3달 안에 결국은 올라가면 땡큐인데 떨어진 만큼 차액만큼에 아니 대해서 떨어지면 좋은 거지.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신용거래. 신용거래 공매도 말고 신용거래. 그러면은 갚아야 돼. 돈을 채워 넣든지 그 주식을 내 처분하고 다른 걸 또 처분해서 돈을 메꿔줘야 되는데 떨어진 만큼에 대한. 근데 그걸 만약에 안 해?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 나는 신용을 안 써봤기 때문에 몰라. 근데 전화가 온다는 거야. 빨리 돈을 넣든지 하세요. 근데 그게 기간이 딱 지나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팔아버리지. 증권회사에서는 다음 날에 하한가든 뭐든 아래 가격으로 던져서 체결을 시켜버린다고. 그리고 돈을 회수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마진콜이라고 해. 전화 오는 걸. 그러니까 걔네도 그걸 당한 거야. 빨리 돈 넣든지 뭐 해라. 그래서 걔네가 22종가 전체이긴 하겠지만 그 돈을 막 끌어와서 메꿔야 될 돈이 이제 그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보니까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3월 15일이니까 이제 45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불가능해. 그다음에 4월 선거도 있고 하니까 지금 개미들이 또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계급 간의 혹은 계층 간의 이제 싸움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집단 그리고 주갤러 이렇게 두 세력이 대립을 하고 있어. 근데 이쪽 그 시장 금융감독 기관이나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네들 찌끄레기끼리 모여봐야 찌끄레기지 너네가 무슨 뭘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어.
여기 이거 이제 주가 조금 오른다고 하니까 그냥 불나방들 모이듯이 모여가지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뛰니까 너네들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면 다쳐. 그러니까 내려와. 우리가 못 올라가게 막아줄 테니까 내려와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 이제 레딧에 있는 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몫이고 여기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분석한 그 보고서들을 쭉 보면 웬만한 헤지펀드에 있는 애널들보다도 훨씬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야. 그 여기에서 그냥 이거 재미 비슷한 건데 그 법인을 일종의 투자 법인을 만들었대. 그래서 자기네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이게 운영을 하는 걸로 이게 실제로 운영한 건지 아니면 이게 모의로 돌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S&P 500보다도 25% 수익이 더 나왔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이 기능성, 그러니까 누가 더 효율이 좋은가는 이제 같거나 혹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기능이 좋다라는 거야 이미. 야, 신풍제약 작년에 산 거 아니야? 우리나라 와서. 어쨌든 지금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계층 간의 엘리트와 일반 평범한 개인들 사이에 이게 뭐 세력 싸움 파워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개인들이 뭉쳤을 때 무언가 이게 왜 만화에도 보면 이게 조그마한 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큰 게 돼서 무언가 이렇게 하는 그런 만화들 있잖아. 그런 게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게 벌어진 거야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랑은 좀 다르나요? 동학개미는 조금 더 운동해야 될 것 같아. 운동해서 좀 더 파워 키워야 돼. 서학개미처럼 아니, 되려면. 그러지 마. 지금 이번 주에 좀 출렁 조정 크게 받았잖아. 저기 이제 동학도 옛날에 전봉준에서 저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다가 공주 네, 그 정도일 맞아요. 거야. 거기 네. 이제 우금치라고 있거든. 네, 거기서 네. 몰살당했잖아. 일본 군들 들어와가지고. 야 잘하면 이거 깠다가다가는 나 같은 애들 이거 또 우금치 사건 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투자한 무슨 헤지펀드인가가 해서 뭐 몇십 조 날려먹었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계속 한마디씩 계속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 공매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 숏을 때리거든 테슬라에 대해서. 나처럼 테슬라 망한다 하면서 다들 숏을 때리니까 오죽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반바지를 팔아. 숏. 미국은 그 반바지가 숏이거든. 그러니까 숏 해가지고 그런 반바지를 팔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유머처럼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팔 정도로 공매도에 대해서 치를 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없어서 못 판다며.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팔아 숏. 그래서 그 이제 숏 커버링 뭐 숏 스키즈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이제 내가 이제 빌려서 팔았어. 근데 이제 내가 떨어지면은 사서 갚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떨어지기는커녕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그치. 거야. 자기네들 손수 걔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억제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은 수량 갖고 있는 애를 거기서 빌려서 더 때린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결국은 사는 세력이 더 매집 세력이 더 크면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 그치. 그때서야 이제 얘네들이 빨리빨리 그걸 갚으려고 하면서 원래 살려고 했었던 매집 세력 플러스 공매도까지의 쇼 커버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주식이 더 천정부지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 이제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공매도에 많이 두드려 맞는 섹터가 뭐가 있냐면 바이오, 제약 쪽이 공매도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잘못이지 한번 엇박자를 타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보통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가령 셀트리온이 되게 타겟이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때문에 도저히 못 해먹겠다. 주식이 안 올라가고 해서 그때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할 때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자사주 매각을 하고 소각하고 무중인가도 막 때리고 막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막 몰려드니까 결국은 공매도 친 게 손해가 나게 생긴 거야. 매집 세력이 딱 붙어버리니까 주목을 받게 되잖아.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툭 털고 위로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래도 또 아직
셀트리온 삼형제는 공매도 금액이 제일 커. 조단일 거야. 삼형제가 아마 조단이고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몇 천억 단위인데 보통 보면 그 주식의 그 상승에 제약적인 요소가 있는데 뭐 이런 재료나 그런 거 말고 신용 비율이 그 주식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돈을 빌려서 얼마만큼 사서 이걸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유율.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 그래서 보통 이제 HTS나 MTS에서 볼 수 있는 게 대차주에 대한 현황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대차주는 진짜 그 주식을 빌려간 전체 누적 수량인 거고 그 안에서 내가 공매도를 때리면 그 공매도 수량에서 나눠져. 그러니까 전체 큰 바구니는 대차주가 있는 거고 거기서 내가 실제로 이제 때리게 되면 그게 공매도 수량으로 바뀌어. 근데 아직도 이 제약 특히 바이오 쪽에는 이게 정말 무한이며 독게임이기 때문에 억누르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보이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걸 갖고 있는데 유심히 보는데 그 어떤 재료에도 반응을 안 해. 진짜 반응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한금투에서 계속 던지는 거야. 아 사야지. 왜 던지냐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공매도 잔고 비율이 금액이 되게 커. 그래서 상위 아마 10개 코스피 코스닥 10개 중에 각각 보면 7, 8개는 아마 바이오 제약 쪽이 공매도 비율이 제일 높을 걸. 근데 그게 그 제약 바이오 산업 그 뭐랄까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뭔가 히트를 하나 치려면 오랜 기간 투자를 해야 돼가지고 이게 빵 하고 터지는 거잖아요. 그 뻥들이 너무 많아 뻥이. 아 그렇죠. 사기가 그렇죠. 많으니까. 뻥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공매도들이 그치. 많이 붙는 그런 구조. 실제로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이 있긴 하죠. 그렇지. 일단은 신라젠. 아 그 주식 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또 얼마 전에 코오롱도 그 저거 했었잖아. 네, 했었죠. 그 이름이 뭐였지? 그 약 이름이? 이제 이름도 까먹었어. 이제 왜 그 미국 FDA까지 갔다가 그 뭐였대? 그 뭐 있었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실험 결과 이런 거 조작해가지고 막 임상 넣고 투자 받고 주가 띄우고 이런 일들이 사실 제약 바이오 이쪽에서 많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얼핏 들었는데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돼서 하면 관리 종목 지정된다고 그러던데. 또 상패 간다고 막 그때도 그랬던 상패인가? 거. 그때도 상패 관리 간다고 막 종목인가? 그랬던 것 같아. 일단은 거래는 재개가 됐었다고. 6개월인가. 1년 있다가 거래는 재개가 됐는데 뭐 박살 났지 뭐. 그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왕왕 있으니까 공매도가 붙을 수밖에 없지. 인보사? 아 그렇지 인보사. 인보사. 골관절염 치료제? 마법의 약처럼 광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 했다가 사기처럼 되는 거예요? 실험 결과 조작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지금 그거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그 보톡스. 잠깐. 티슈지는 뭐예요? 코오롱 티슈지는 개발 회사. 삼성 엘피스랑 똑같아. 티슈진도 회사고 코오롱 제약도 회사고. 코오롱 생명과학. 생명과학? 코오롱 제약이 아니고? 코오롱 제약도 따로 있나?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제약도 코오롱 있네. 티슈지는 개발 회사. 그게 미국인가 어딘가 있을 걸? 근데 저기 이 보톡스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네. 저 예전에 한 1년 넘게 팔았었어요. 그거 보톡스.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대장이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뭐 그렇게 있었나 봐. 근데 이제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은 원천 그거를 훔쳐갔네 많았네 뭐 하면서 지들끼리 많이 싸웠죠. 엄청 싸웠어. 근데 판결 어떻게 대웅제약 났지? 어? 판결 어떻게 났죠 그거? 일단 메디톡스의 승을 들어준 것 같아. 해외에서는 미국인가에서는. 근데 문제는 식약처에서 걔네들이 그 보톡스도 여러 균이 있어서 그 중에 한 개가 불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웅이랑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해서 사용 허가 취소가 났었어 작년에. 그랬는데 작년에 대웅한테는 또 소송에선 이겼는데 이번에 또 다른
파이프 중에 또 다른 그 보톡스 치료제 같은 경우가 물질이 또 위법하게 했다라고 해서 또 사용 취소를 당했어 식약처로부터. 그래서 이놈의 메디톡스는 도대체 제대로 된 약물이 뭐 있냐? 좀 난리도 아니야. 그 메디톡스. 여기도 코오롱 생명과학골이 자칫하면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반사익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휴젤이란 데가 있대. 휴젤. 거기가 이제 왜냐면 메디톡스도 한때 잘 나갈 때 보니까 한 주당 70만 원 했었더라고. 와. 보톡스 뭐 워낙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작년에 20만 원 했다가 하나 뭐 허가 취소되고 하면서 9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대웅이랑 소송해서 이겼다고 해서 24만 원까지 갔다가 이번에 또 취소되면서 12만 원인가 13만 원까지 또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멀미 나는 거지. 그러네.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참고로 보톡스 예전에 제가 2004년도에 팔 때 한 앰플당 43만 원이었어요. 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한번 뭐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보톡스 가격이. 그래서 싸게 많이 팔았죠. 근데 저희 회사 거는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 거는 중국산. 보톡스 중국산이 있구나. 근데 이게 웃긴 게 이제 강남의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게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를 물어봐요. 병 보여주잖아. 보여주죠. 원래 그 근데 하기 그러면 전에. 안 되는데 병 가지고 사기치는 데도 그래. 그 엄청 민감하더라고. 무조건 뭐 앰플이고 이거 병을 보이는 환자 앞에서 뽁 이렇게 따야 돼. 그래? 뽕 네, 하고요. 맞아요. 위스키야? 요만해. 왜냐면 약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이렇게 갈아치기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거 남은 거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눈앞에서 보여주고 그걸 이렇게 한다고 앰플을 딴 하더라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도 사기를 쳐. 그런다고 가짜가 없었다. 예전 얘기예요. 16년 너 철컹철컹. 17년 전 너 얘기라서 철컹철컹. 저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강남에 팔지 않았어요. 야, 2004년만 자백했네, 해도 호랑이 자백했어. 담배 피던 시절이야. 그때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거 없었어. 예전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저는. 자백했네, 자백했어. 아니요, 자백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잠깐만. 오늘 위험한 발언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상하게 그냥 달리더니 정신 못 차리고 여자와 있으니까. 약 옛 생각이 나요, 그냥. 보톡스 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이오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빼면 지금 코로나 치료제 말고 이제 백신을 보니까 어저께 오늘 해서 뭐 노바백스하고 네. 존슨앤존슨 나는 몰랐어. 존슨앤존슨이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게 얀센이더라. 다 존슨이잖아. 얀센 독일어로 존슨이 얀센이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얀센이 네덜란드인가? 자회사로 나와 있더라고. 근데 원래 같은 건 아니고 합병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아마 그래? 주식을 인수했을 거야. 같은 그 존슨이 아닌지 모르. 어쨌든 얀센 존슨. 근데 보니까 이제 그거는 한 번 접종으로 끝난다라고 했는데 다른 이제 모더나나 그다음에 화이자 거보다는 잠깐 낮아. 한 60% 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사람들이 파우치 소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모더나나 화이자도 그렇고 노바백스도 그렇고 이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면역력이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화이자, 모더나 그쪽에서도 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변형하고 한다는 거 이제 뭐 염기 서열을 다시 재조합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더라고. 그게 이제 아니면은 또 나오는 게 부스터라고 표현을 썼는데 부스터가 갑자기 거기서 왜 나오지 보니까 2차가 아니고 남아공 같은 경우는 대응할 수 있도록 면역을 다시 그것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3차 접종할 수 있는 약물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 창출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더라고. 백신을 주구장창 맞아야 되나 보네. 뭐 불스 원샷 같은 건가? 첨가제? 게다가 지금 어저께는 말이야. 그 EU 집행위원들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를 찾아갔어. 왜? 물건 내놔라. 왜냐면 당초 계획했었던 것보다 지금 공급 차질이 많이 일어나서 계획보다 지금 60%인가를 공급 차질이 생겼다라고요. 공장 불도나기도 하고 뭐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EU 집행위원장들이 아스트라제네카 가서 야 니네 각 국가에서 야 니네 소송 건다. 왜 계약대로 물건이 제대로 안 나오냐. 납기를 왜 못 맞추냐. 또 하나 니네 물건 있는 거 영국만 무조건 우선으로 해서 지급하지 마라. 납품하지 마라 했더니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는 일단은 발주서 접수한 게 영국이 제일 빨라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 현재 그 정도 상황에 와 있어. 근데 결국에는 올해 내에는 다 못 맞겠네요. 아이 못 맞아. 내년 다만 달에는 이제 이 노바백스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지? 그 얀센 걔네께 나오면은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해서 일단은 맞을 수 있는 백신은 현재 5종까지 늘어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늘어날지 모르는데 현재 또 노미네이트 돼 있는 건 이 5종이란 말이야. 이 5종이 미친 듯이 만들어서 뿌린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 면역 체계가 항체 지속 기간이 6개월인지 3달인지 1년인지를 모르지만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계속 또 맞아야 그치. 된다라는 셈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 계속 만들어서 접종하고 만들어서 접종하고 하는데 지금 인구가 77억 명이라며. 감당을 할 수가 그치. 없어요. 그렇지. 그럼 뭐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맞고 시작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치 접종 환경도 각 나라마다 다 다를 테며 아프리카나 남미나 후진국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접종 됐으니까 끝났다라고 해서 종식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풍토병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서 백신도 지금 5개가 아니고 아직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게 더 10개, 나오겠지. 20개 음.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생산 캐퍼시티에서 계속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맞아도 독감은 계절 한때잖아. 3달, 4달 네. 끝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마스크 거기 조건이 뭔 줄 알아? 백신 맞아도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당장은 진짜 길이 안 보여. 백신 맞는다고 해도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될까? 이것도 아직도 조금 확신할 맞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니 정말 우리야 한 40년 살고 마스크를 갑자기 쓰기 시작했다고 치자고. 정말 이게 쭉 길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재작년에 태어난 이제 깐난쟁이들 걔네들은 이제 좋아. 1-2살 때까지는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근데 3살, 4살서부터 이제 돌아다니까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런 꼬맹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자기 기억이 계속 마스크밖에 없는 맞아, 거야. 맞아. 야, 그것도 우리가 되게 우울할 것 같아. 팬티 입고 다니듯이 걔네는 마스크를 당연히 쓰고 다니는 그런 게 되는 거지. 팬티? 속옷 다 입잖아. 그래? 마스크 안 입고 다니네요. 다 하는 그런 그래. 걸로 이제 되겠지. 그런 애들한테는 진짜 마스크는 당연히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겠지. 그래 그런 거 보면 아빠 우리는 해외에 언제가 내년에 그게 20년도였었어. 야 일단 올해는 못 가고 21년도엔 못 갈 것 같은데요. 그 계획했던 첫 그치. 가족 해외 여행을 몇 년 동안 미룰 맞아, 수밖에 맞아. 없는 맞아. 가정도 생기지. 코로나 둥이 뭐 이런 거. 어? 코로나 둥이 그래 나와. 해방둥이 이런 것처럼. 우울해. 이거 진짜 끝나나? 올해 지나면 끝날 거예요. 올해? 글쎄 끝나면 좋겠는데. 아니 뉴질랜드인가는 마스크 벗고 다니지 않아요? 뉴질랜드인가? 그치. 거기는 섬이고 인구도 좀 작고 해서 뭐 봉쇄해버리면은 거기야. 그렇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섬이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좀 많으니까 뉴질랜드에 비해서 거기는 뭐 300만인가? 뉴질랜드가? 그렇지. 인천만 어, 하네요. 어. 인천. 근데 우리나라 이제 5천만이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을 잘 주시해야 맞아. 된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감염자 숫자가. 근데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인과관계를 그걸로 확정을 줄 수가 없는 게 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어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를 알 수 그렇지, 없는 거네. 알 수가 없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계획을 내놨잖아요. 백신 맞는 게 전국민 무료 백신 계획을 내놨는데 또 이렇게 뭐 계획으로 보면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 1분기 때는 이게 약간 그 의료기관 종사자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맞다한 사람들하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고위험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맞고 그 다음에 좀 그 노인층 분들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이제 일반적 우리 성인들하고 만성 질환자들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접종을 못했던 분들하고 2차 접종자 이렇게 맞는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끝날까요? 이게 계획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분기에 맞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3월에 맞은 사람은 다시 4월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그치. 거고 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딴 데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차 접종 수를 최대한 늘려서 보급을 많이 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2차 접종 생산을 그러니까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텀을 지켜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는 다시 그 교차까지는 아니더라도 텀을 뭐 화이자가 얘기했던 3주, 4주가 아니고 뭐 6주까지 연장하는 얘기가 또 최근에 안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다시 나오곤 있어. 그래서 WHO인가 CDC인가 거기서도 6주까지는 늘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 그 접종 간격을.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 문제는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조차도 힘들어. 1차와 2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1차도 확산되는 게 결국은 그 보급률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글쎄. 근데 왜 2번 맞아야 되는 거야? 한 번만 그 사이에 걸리면 어떻게 돼? 알 수 없지. 그 사이에 걸리는 거야? 아무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1차 해도 어떤 항체가 2, 3주 뒤면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면역률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다 한 방울 이제 더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더 거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야. 걔네들이 얘기하는 90%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 근데 단 지금 mRNA 방식으로 하는 애들께 1차, 2차야. 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걔네랑 방식이 다른데 걔네도 1차, 2차를 맞아야 되는 거고 존슨앤존슨 것만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뭐 삼바나 뭐 SK 쪽에서 생산 공장으로 기지로서 좀 활용하는 방향이 제일 좋죠. 삼바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SK 바이오 센스인가 그런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위탁 생산하기로는 결정이 돼 있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더라? 또 어디 존슨앤존슨인 아니야. 화이자 모더나 모르겠다. 또 한 군데가 뭐냐면 지금 녹십자랑 뭐 한미가 되느냐 녹십자가 되느냐는데 녹십자랑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 아니 어차피 우리나라는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게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지분을 좀 넓혀가는 게 좋지 않나. 위탁 생산인데 네. 근데 의외로 뭐 CMO 방식이 전혀 달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삼성 바이오는 얘기는 안 나와. 삼바는 아예 얘기가 녹십자하고 없더라고. SK만. 아니면 다른 게 뭐 꽉 차 있을 수도 있지. 삼바가 가동률이 워낙 높더라고. 돈 많이 벌었던데. 공장 가동률이 워낙 높아서 아마 그 끼워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없을 수도 있지. 삼바는 PER 퍼가 300인가 나올 걸? 현재? 300이야, 300. 뭐가 300이에요? 퍼가 300이래 퍼가.
그러니까 PER.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300배가 높아. PER. 아. 근데 아마 올해 작년 그 결산 나오면 조금 좀 떨어질 떨어지긴 걸? 하겠지. 근데 지금 삼바가 얼마니 시총이 요새 한 80 얼마 가던데 주당? 80 얼마 가는데 시총이 한 지금 한 20조, 40조, 20조 모르겠다. 40조 될래나? 근데 이번에 이익 나온 게 3천억 정도 남았거든. 그러면 100배 하면은 저기잖아. 30조잖아. 한 30조 정도 하나보다 좀 대충. 그러니까 사실 100배. 그 우리가 기억을 조금 되돌려서 삼바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때 25만 원.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이제 엘피스하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치. 그리고 이제 그때 무슨 사실 삼바가 문제가 된 게 뭐였냐 하면 야 이 삼바 그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업 가치가 10조나 되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분식회계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 근데 지금 뭐 10조가 뭐야 시가총액이 벌써 그렇지.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머쓱한 거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뒤 처리를 아무도 안 해 사실. 그때 이 10조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사기고 분식회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도 자신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10년, 20년 있다가 주가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주식 가치가 그냥 이미 그거를 훌쩍 넘어 몇 배를 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뭐 아니 있어야지. 그러니까 봐봐. 그 아무리 그 위탁 생산을 하고 음.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한 주당 뭐 80만 원, 90만 원 했었단 말이야. 20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배, 4배가 오른 거란 말인데 쌈바울에서 매출액이 1조 1천억인가 그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반면에 셀트리온은 CMO도 하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 뭐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도 하잖아. 하고. 근데 셀트리온은 매출이 2조가 조금 넘어.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얘네보다 당연히 좀 더 크겠지. 근데 얘네가 지금 31, 2만 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가치가 있냐라고 보면 당연히 셀트리온이 더 가치가 있지. 현재로선 그렇지. 회장님이 영업도 잘하고 하물며 치료제도 막 만들어내는데 근데 여기는 31, 2만 원인데 여기는 90만 원까지 찍고 내려왔단 말이야. 3배야. 시가총액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 아마도 시가총액으로 하면 비슷하니까 주식 발행을 많이 했을 수도 있지. 만수라. 예? 야 삼바하고 예. 셀트리온하고 시가총액 좀 한번 찾아봐봐. 아니 셀트리온은 코스닥 아닌가? 아니야. 삼형제 다 합쳐야 돼. 셀트리온만 찾아. 아니야. 셀트리온은 코스피로 이사를 했고 갔어요? 헬스케어만 남아 있지. 아,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합치라고? 아니 하나만. 나도 셀트리온 어려운 걸 얼마야?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아니 그러니까 걔네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43조, 아이, 삼바는 52조. 그래 비슷해. 그러니까 시가총액 42조 순위가 없으면 쭉 10조 차이 있는데 나네. 둘 다 탑10 안에 들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거기 그거 봐봐봐. 그 3전 489조. 아니. SK 89, LG 64. 저기 뭐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런데 다 다 합치면 합치면은 더 클 거야. 더 크겠구나. 더 커. 3등분을 해놔서 지금 작게 보이는 거고 셀트리온이 많이 커. 근데 그 다 합병한다고 그랬거든. 회사 시총 코스닥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21조. 그거 봐. 제약도 있을 거야. 셀트리온 제약. 제약 6조. 코스닥 2위. 1위, 2위가 다 그만. 셀트리온이네. 그래. 코스닥에서. 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이 삼형제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하나였는데 지금 분리를 해놓은 거지. 그때 회사 다시- 우리가 다시 제약 하는 거예요? 그때 삼바 얘기하면서 셀트리온 우리가 18년에 얘기할 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거 그때 당시에 한 3만 원 했을 걸? 네. 지금은
제약이 얼마냐면 얼마지 지금? 20만 원인가? 17만 원? 아마도. 진짜 팩토리온 주목 제약 못 받던 회사였는데. 7만 5천 원이라고 나와요. 갑자기 주식 방송이 됐네. 그 저기 시청률 나오는 건 뭐든 해야 돼. 아, 조회수 그래. 나오는 건 뭐든 해야 돼. 아무것도 안 나와 지금. 지금 몇 명 보고 있어? 지금 7명이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 길마담이 무슨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줘서 그거를 이제 10분짜리던데 이렇게 네. 봤는데 그 반도체 이제 빅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다룬 거는 뭐 우리 소위 얘기하면 반도체라고 하면 다들 그냥 메모리만 얘기를 하는데 그 유튜브 방송조차도 메모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 빅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최근에 뭐 12월 말 1월서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뭐 기사화도 됐지만 자동차용 반도체가 맞아. 생산이 그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 업체 보통 이제 이쪽에서는 OEM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OEM사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을 줄이고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징조는 내가 이제 결국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제나 파동은 있어. 그게 메모리가 됐건 비메모리가 됐건 파동이 있는데 가장 한번 된통 당한 거는 뭐냐면 2011년 그 언저리에 뭐가 있었냐면 태국 물난리가 한 번 있었단 말이야. 맞아. 그때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태국 그때 그 공장 단지에 뭐 반도체, 전자 부품, 뭐 소재 그런 공장 단지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게 한번 싹 휩쓸리면서 난리가 난 거야. 엄청 폭등했잖아 그때 막. 그때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시에 팔던 거를 비싸게 비메모리는 또 그 일본계 회사는 그렇다고 해서 비싸게 팔고 하는 형태는 아니야. 근데 어쨌건 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삼성이나 LG에 들어가는 부품을 그러니까 소자를 팔아. 근데 정작 그거를 공급을 한다 치더라도 하드디스크 쪽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뭐 부품들 회사들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안 들어오니까 다른 부품이 다 세팅이 돼도 하드디스크 안 들어오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막 하드디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뭐 했었다라고 하더라고. 성근이 형님의 전문 분야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언제가 있었냐면 이제 17년도에도 한번 이제 빅사이클 왔다고 했잖아. 그때 그래서 이제 삼성 막 엄청 영업이 크게 나고. 그 이재용 빵에 들어가서 빅사이클이 온 게 아니었구나. 잠깐만. 그러면 혹시 이번에 그래서 그런 거야? 이제 이재용이 빵에 그때는 들어갔을 때 돈 엄청 벌었잖아. 그렇지. 뭐 맞아. 구글이 됐건 저기 어디니 그 페이스북이 됐건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지으면서 메모리 중에서도 이제 D램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낸드가 아니고 D램이거든. 그런 것들의 수요가 엄청 많이 올라갔고 물론 이제 낸드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 왜냐면은 데이터 센터도 점점 하드디스크에서 낸드 플래시로 바뀌어 가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소부장, 이제 소재, 부품, 장비도 같이 성장을 했었던 시기가 2017년. 그리고 이제 18년, 19년은 이제 잠잠하고 이제 쭉 떨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얘기가 불거진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모바일이든 민생 쪽으로 주문이 밀리고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차량 쪽은 원래 생산 판매 대수가 작년에 그렇게 높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지 LG전자가 봄서부터 주식이 많이 올라가 이번 실적 발표도 잘 나왔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세탁기, 가전, 그 세탁기, 냉장 그런 걸 많이 갈았대잖아. 정말로 그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수요가 많이 올라갔었던 거야.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반대로 자동차 쪽은 생산 판매 대수가 적어졌으니
그쪽에 대한 거는 발주서도 많이 안 들어왔을 거고 포캐스팅 자체 숫자도 적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을 했겠지. 근데 요번에 이제 문제가 난 거는 뭐 그런 전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UMC라고 하는 이제 파운드리 대만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TSMC만 알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TSMC가 압도적으로 50%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그다음에 3위가 미국 회사인데 여기가 AMD에 소속이 돼 있었던 회사인데 이제 분리 매각이 돼서 딴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가 3위, 4위가 대만의 UMC라는 회사야.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동부화 때 DB 하이텍이라고 해서 동부도 있고, 그다음에 아남 반도체는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더라? 바뀌어서 또 있기도 하고. 그 아남이 혹시 그 TV 아남 그 회사예요? 아남전자. 그러니까 아남전자, 아남반도체 걔네가 이제 위탁 생산 회사로 아예 바꿨어. 그래서 그게 싸이 아닌가? 아니. 싸이 아버지가 아남 무슨 그거는 저기지. 아니. 그거는 DY인지 DI 달라. 거기는 장비 회사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UMC가 정전 사고가 났어요. 근데 2년 전에 도시바도 정전 사고가 가끔은 나. 어떤 반도체 공장에서. 누가 자꾸 끄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정전 사고가 나면 중간에 이제 계속 작업돼 있는 것들을 싹 다 버려야 된다 그러더라고. 멈추면.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작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해. 그러면서 UMC가 이번에 정전 사고가 났는데 그 정전 사고 난 팹을 봤더니 8인치 웨이퍼를 갖고 그 회로도 그리고 패키징하는 파운드리가 이제 그걸 다 하는 회사거든. 거기가 이제 정전이 돼버리니까 이 8인치는 메모리랑은 달라. 보통 반도체 이 웨이퍼가 뭐 2인치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4인치 보통 짝수로 올라가더라고. 2인치, 4인치, 6인치. 지금은 일반적으로 다 8인치를 써요. 그다음에 그 메모리 같은 경우는 12인치에서 우리가 300mm 웨이퍼 하는 건 12인치, 현재까지 12인치 정도까지 알고 있어. 그 이제 메모리 쪽인 거고, 나머지 비메모리 쪽은 8인치로 지금 다들 해. 그 전까지만 해도 4년 정도 전만 해도 6인치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 갈아탔어. 왜냐하면 한 장당 찍어낼 수 있는 칩 숫자가 많아지니까 수율이 좋아지는 거야. 그치. 그리고 더 많이 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8인치로 넘어왔는데 UMC가 한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10%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전 사고가 나버리니까 수급이 갑자기 확 뒤틀려져 버리는 거지. 근데 8인치라고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민생용에 들어가는 비메모리도 있을 거고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비메모리도 있을 거잖아.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서 수급이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한 거야. 안 그래도 자동차들은 뭐 전기차네 뭐네 하면서 다시 생산을 판매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와중에 그런 게 한번 사고가 터져버리니까 수급이 꼬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니까 6개월치, 1년치를 확보해라.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맞아. 확보는 하는데 니네가 갖고 있어라 했었던 회사 있다고 했잖아. 돈도 안 주고 창고비도 안 주고. 그 회사 지금 구매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안 받아. 왜? 왜냐면 바빠서? 우리 거는 괜찮은데 다른 회사들께 지금 어디께 주로 지금 망가지고 있냐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제 ST 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프랑스에도 전자회사가 있어요? 그럼 ST 마이크로라고 있어. 그 다음에 거기 독일의 인피니온, 그 다음에 TI 그 다음에 다 꼬여버린 거야. 거기에 이제 일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구 히타치 지금 이제 르네사스 NEC 회사가 하나로 뭉쳐진 게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는 자동차 전장 쪽에서 놓고 보면 MCU,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주로 많이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얘네도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대만의 UMC에다가
위탁 생산을 시켰었대. 물론 걔네 공장도 있는데 또 하필 자동차 쪽은 UMC에다가 위탁 생산을 시켰다는데 거기서 이제 8인치가 아그작 나버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기사를 보면 뭐 도요타도 생산을 줄인다, 완성차들이 생산량을 줄인다라고 하잖아. 그 여파인 거야. 그래서 우리 쪽도 지금은 더 피오를 또 더 내려고 해. 그런 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담당하는 애들은 지금 동분서주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정말 생산 차질이 되면 자동차 회사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중간 협력 업체들은 그거를 공급을 하는 반도체 회사들한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이거 쓰는 만큼 손해배상 니네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에 보면 수요가 아까 민생 쪽에 확 치중이 되고 차량 수량은 생산 대수는 떨어지니까 걔네들도 그 재고 확보에 대한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UMC에 대한 어떤 그 정전에 의해서 가동 중단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그게 이제 메모리 쪽으로 8인치라고 했으니까 그런 자동차나 일반 민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공급이 걔네들도 파운드리 전체 시장에서 10% 차지하니까 적응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이제 꼬여버린 거지. 다행히 우리 쪽 같은 경우는 간당 넘어오고는 있고 그처럼 심각하지는 않은데 다른 아까 뭐 유럽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럽 뭐 미국계들은 지금 납기가 엄청 안 좋아. 그러니까 공급을 못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태국 그렇게 한번 꼬이거나 17년도에 시장이 확 팽창하면서 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자 그럼 반도체 회사는 이 웨이퍼 인곳이라고 하는 무같이 생겼어. 쉽게 얘기해서 물을 딱 얇게 썰면 그 원판이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웨이퍼고 무가 이제 인곳이라고 보면 돼. 그 규소 덩어리를 실리콘 덩어리를 얇게 쓴 게 이제 웨이퍼인데 이걸 이제 공급하는 회사는 따로 있다고. 과거에 LG 같은 경우는 LG 실트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를 하이닉스가 가져갔어. 그러니까 저기 최태원은 운 좋다니까.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쌈코라는 회사도 있고 이제 그 웨이퍼 회사들이 있는데 웨이퍼 회사들이 4인치는 이제 우린 돈 안 돼. 6인치만 팔 거야. 6인치도 이제 돈 안 돼. 8인치만 우리는 주로 만들 거야. 그러면 과거에 6인치나 4인치를 웨이퍼를 공급을 받아서 했던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반도체 회사들은 웨이퍼 사이즈를 키워 나갈 수밖에 없어. 반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게 웨이퍼. 맞아. 가장 선단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4인치, 6인치를 100원에 팔았다고 하면 우리는 8인치를 더 생산을 많이 할 거야. 그 대신 6인치하고 4인치 니네는 요만큼만 가져가. 더 가져가고 싶어? 그럼 가격 올릴래. 정말 그래.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사실 반도체 회사까지 다 여파가 와서 반도체 회사들도 내심 웃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현재 파운드리 업체도 지금 배짱 튕기면서 가격을 좀 올린다라고 하잖아. 그 안에는 뭐가 또 녹아져 있냐면 그런 재료, 그 인고,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UMC 같은 경우도 이때다 싶으니까 그 위탁 생산에 대한 건 원래 위치적으로는 완전히 을이거든. 그치.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30% 40%를 올린다. 라고 하고 30-40%를 그 17년 때도 웨이퍼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쪽은 물론 8인치도 있었는데 6인치에서도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6인치에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웨이퍼 공급해주는 회사는 살려면 가격 돈 더 내. 아니면은 6인치는 우리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어. 가져가시면 돈을 더 내. 우리는 8인치나 뭐 12인치는 당연한 거고 더 비싼 거 팔 거야. 생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막 올려 받았었던 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실리콘 그 웨이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이제 그걸 받아다가 패터닝하고 하는 회사가 이제 소위 반도체 회사. 그다음에 이제 패터닝 플러스 이제 패키징까지 보통 같이 하거든. 종합 반도체 회사는. 그러니까 삼성이나 그런 데를 같이 하는 거고. 이거를 또 어디는 패터닝만 자기네가 하고
패키징은 다시 외주로 돌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UMC나 그런 회사들은 이 패터닝 플러스 패키징까지도 다 하는 또 패키징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UMC였는데 굉장히 오래된 회사네요. 응? 대만 첫 번째 그 음. 반도체 회사라고 그러고 1980년에 만들어졌네요. 1980년이요. 대단한 회사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옵니까? 슈퍼사이클? 네. 야, 슈퍼사이클 근데 나는 참 실감을 못하는 게 네. 슈퍼사이클이 와도 그러면 우리 쪽에 매출이 늘고 막 그래야 되잖아. 우리도 야 좀 비싸게 좀 팔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쪽 비메모리 쪽에서 특히나 일본계는 불가능해. 아 그래요?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해도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거는 딱 전 세계에서 그 선수 플레이어가 한정이 돼 있는 메모리 시장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조정할 수 자기네들이 있는 약간 주도를 담합 할 수가 비슷하게 있어. 해서 담합까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가능해. 서로 눈치 싸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담합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그렇지. 담합 비슷하게 서로의 채널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자기네들도. 걔네들은 누가 그게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이제 사주는 뭐, 거는 사줘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됐건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가 됐건 그런 것들의 이제 메모리의 가장 큰 수요처잖아. 뭐 앞으로 자동차 한다고 해도 자동차에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지 당연히. 그치. 이쪽 이제 처리량이 많아지고 하면 아무래도 용량도 커지고 계기판이라든지 이제 AVM이라고 하거든. 이제 그 비디오 오디오 시스템에서 그쪽 사용이 되는데 그래봤자 자동차 숫자 곱하면 얼마 안 되잖아. 여하튼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많이 들어가긴 하지.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야. 작년에 그 구글 서버가 좀 이상했어가지고 유튜브도 네, 막 유튜브도 한 다운되고. 두 번인가 전 세계적으로 했잖아요. 맞아.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코로나 집에- 걸렸다고? 서버가? 코로나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그런 영향에서 요번에 이제 뭐 증설하는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면서 그렇지. 뭐 줌이나 이런 거 영상 회의나 이런 것도 늘어나고 해서 뭐 증설하면서 뭐 메모리 쪽에는 슈퍼사이클이 온다 뭐막 그러니까 뭐 기대감이 올해가 있더라고. 그렇지 한 3, 4년 만에 보통 한 번씩 찾아오니까 올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신문 기사를 보면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구축되고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영역 얘긴 거고. 근데 메모리가 아니면 더 작잖아요. 근데 시장으로 시장은 더 크지. 아니야. 비메모리가 더 비메모리가 커. 훨씬 그래? 크지. 원래는 7 비메모리가 7, 메모리가 3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6대4 메모리가 더 정도 많이 되잖아요. 커져서 6대4 정도까지는 못해도 그게 SSD 되면서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비메모리가 그 안에서도 영역이 엄청 많지 않아요? 엄청 많지. 그니까. 그래서 IoT 같은데 들어가는 그런 거가 다 비메모리지. 그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의 종류도 너무 많고 어마무시- 막 거의 무한정일 정도로 너무 많고. 그러니까 LED 같은 거를 반도체로 쳐요? 그럼 그럼 그것도 비메모리야. 맞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도 비메모리야. 또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까지 치면은 시장 규모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단일 품목으로 치면 사실 메모리가 엄청 큰 거지. 희망장. 당연하지. 플레이어가 몇 명 안 되니까 그거. 그러니까 근데 이 비메모리 쪽은 플레이어가 너무 많고 종류도 너무 많고 종류도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10원짜리서부터 만 원짜리가 있어. 정말로 쉽게 얘기해서 플레이어도 많고 하물며 중국도 비메모리 쪽에서는 많이 따라와서 그래. 그럼 중국 비메모리 무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비메모리가 막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 아날로그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이제 해서. 그거는 일단 이렇게 이제 그 회로가 간단한 거 말고 회로가 많이 또 집적돼 있는 인테그레이티드 돼 있는 복잡한 회로들이 있어. 이제 그걸 이제 시스템 LSI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힘들지. 그쵸. 그래도 중국이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사기를
무슨 사기? 중국에서 사기 당했잖아요. 중국. 아 반도체 사기. 그거는 시진핑 아들. 100%걔 시진핑 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진짜. 그 조용하네. 아까 내가 안암 반도체 얘기했잖아. 이제 생각났어. 엠코라고 하는 회사야. 그게 이제 안암이 딴 데 엠코. 투자 받아서 한 건데 뭐 광주에도 공장이 있고 이번 인천에도 크게 만들고 저기 말레이시아도 큰 공장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 중에 퀄컴 있잖아. 네. 퀄컴은 여러 군데다 삼성에도 주고 UMC 아니 저기 어디니 TSMC도 주고 이 엠코 같은 데다가도 줘. 그래서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퀄컴도 저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걔네 빼고 밑에 플레이어. 근데 보면 자 TI 텍스트 인스트루먼트 TI, ST 마이크로, 인피니온, 미국의 온세미, 인피니온 독일 회사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뭐 비쉐이, 일본의 도시바, 일본의 르네사스. 그러니까 원래 그 다음에 메인 플레이어였는데 여기 말고도 밑에 주렁주렁 엄청 많아. 뭐 셀 수가 없어. 그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거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보는 거지. 누가 제일 싸나.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얘네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압도하는 특성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되는데 그거를 앞서 나가서 잘하고 있는 회사가 특히 자동차 쪽에 특화돼서 더 열심히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인피니온이야. 인피니온은 현대 자동차랑도 손잡고 뭔가 계속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선점적으로 채용이 돼. 그런 게 있고. 그 비메모리도 교체 주기가 있나요? 뭐 어떤 그 제품이랑 같이 자빠지는 거 아니야? 그냥 아예 이제 제품이 끝날 때까지 같이 개발되니까. 그냥 박혀 있는 아예 거잖아. 만약에 차로 치면 차가 폐차되는 순간까지 아니, 세대가 바뀌면 제품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건 안 쓰겠지. 뭐 그렇지. 새로 개발이 될 거 아니야. 갈아낄 교체나 이런 정도로 건 그게 없고.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이번에 보니까 테슬라하고 저희 삼성하고 반도체 개발한다고 하더라고. 뭐 그거는 저기겠지. 비메모리 쪽 뭔가겠지. 아니야 메모리 쪽이래. 아 정말?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가 D램 말고 새로운 그 램 쪽에 F램이라고 해서 개발하는 게 있어. 뭐 그런 거는 지금 하이닉스하고 도시바 걔네들도 막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직 세상에는 안 나왔어. 뭐 그런 이제 다음 세대의 그 램을 개발하고 있다라고도 해. D 다음에 뭐- E 다음에 F인가? 그 말로는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계기판이나 그런 내부 이 장비들에 관련한 메모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이 됐건 뭐건 간에 앞으로 이제 차량에는 이제 사이드 밀러도 앞으로는 그치.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고 뭐 라이더도 있고 하는데 결국 이제 얘네들을 다 하나로 중앙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처리하는 스피드가 엄청 빨라야 되는데 데이터 전송도 엄청 빨라야 돼. 그렇지. 그거를 이제 여태까지는 자동차도 이렇게 딱 보면 배선들이 되게 많이 깔려 있거든. 그런 게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다 보면 배선 일단은 무겁지. 그다음에 전선이 결국 동이잖아. 돈도 많이 들어. 그런 것들이 이더넷 이제 소위 얘기해서 차 안에서 인터넷으로 무선으로? 얘네들끼리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다들 구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카메라도 엄청 많은 영상을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 받아오는 거를 처리하는 칩이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는 회사가 내가 알기로는 퀄컴하고 인텔이거든. 걔네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 그 카메라의 어떤 처리 시스템에 대한 것들. 근데 중간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더 빨리 데이터 전송을 시켜주고 변환시켜 주냐라고 하는 또 칩들이 또 별개로 있고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계속 그 케이블, 커넥터, 배선 그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겠네. 왜냐면 데이터 전송이 느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 있다고 하더라고.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메모리 쪽,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 뭐 빅사이클 해도 일단은 나랑은 상관없더라. 그래요? 아, 뭔가 빼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거는 플레이어가 한정이 돼 있는 메모리 쪽 3개인 거고 비메모리에서는 그렇게까지 가격이 춤추진 않아. 다만 아까 얘기한 그 유럽계나 미국계 애들은 이런 쇼테이지나 이런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확 생겨버리면 걔네들은 당당하게 우리 가격 올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나름의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나 보네. 경쟁력이나 뭐 그대에 세울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쪽 구매 입장에서는 아이 개 땡땡 욕해. 그리고 내가 옆에 가서 그쵸 정말 나쁘지 않아요? 그 우리 거 한 번만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욕하면서도 결국은 어느 정도 올렸어? 지나면 다시 또 안정 찾으니까 다시 또 쓰는 거야.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번 납기가 이렇게 꼬여버리면 예전에는 3달이면 물건이 들어오고 2달이면 납품이 됐었던 것들이 6개월 옛날 물난리 났을 때는 1년 17년도 때도 발주서를 집어넣으면 시스템에서 야 1년 뒤에 물건 주겠다고 나오네 데이터. 정말 실제로 팔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의. 와. 그렇게 나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누구의 이제 목 흔들고 이제 구매는 이제 난리 난 거지. 목 흔들고 니네 본사 쫓아가네 마네 하면은 이제 그나마 바잉 파워가 있는 애들이 오면 그래도 아유 왔는가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오면 어렌지 잡채도 못 잡지. 제가 그 예전에 그 구매했었어요. 그 회사에서 저 한 달에 3억씩 썼으니까 뭐 1년이면 한 30억 썼나?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저도 이제 갑이었다가 을이 되는 순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건이 품절이 나거나 뭐 몇 개월 동안 이게 생산이 안 된다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회사로 그러니까 제약품 회사로부터 얘기 듣는 순간 그걸 구해러 사방팔방 가면 그때부터 이제 슈퍼 이제 을이 되는 거죠. 가가지고 막 이거 좀 안 되냐고 막 얘기하면 막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래 그렇게 해서 어떤 제품군이 쇼트가 나면 저렇게 막 돌아다니잖아. 여러 군데 쑤셔요. 그러면 그 결국 정보가 한 군데로 다 올라와. 결국은 나오는 데는 한 군데일 거잖아.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막 왜곡이 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어떤 놈이 더 찔러주느냐. 그래서 어쨌든 이재용이 들어가고 삼성은 또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희한해. 희한해. 뭐 3일째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들리는 4월 1일 얘기로는 그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하고 계속 증설하고 해서 하는 게 올 가을 되면 이제 하는 게 거의 일단락 된다. 그러니까 장비 납품 자체가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그래서 올 하반기가 그 4Q 정도 가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하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저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작년에 5조 벌었는데 올해는 뭐 10조까지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전망치가 나왔다 등등이 메모리들 요새 난리야. 들썩들썩 한다니까 지금 막. 주식 사야 되나? 메모리 사서 쟁여놓고 팔아. 그래요? 자 다음 할까요? 월성원전 10분 남았으니까요. 10분 남았는데 뭘래? 월성은 하자. 이게 이야기가 되게 뭐랄까 이 월성원전은 좀 하자. 이거는 하자. 뭔가 좀 크게 사건이 크게 커질 것 같아요. 이야기가. 월성원전은 일단은 SBS에서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좀 폭로를 했더라고. 그 뭐 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이게 뭐 산업부 직원들이나 뭐 그 한수원 이사회 여기서 이제 뭐 외압이 있었네, 뭐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를 파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네 없었네 막 말이 많았는데 SBS에서 그 삭제한 자료를 뭐 말로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입수를 했고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한다. 이거 완전히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이제 뭐 북한에 원전 지어주기로 한 게 아니냐 그 폴더와 관련해서 파일 이름이
무슨 뭐 북한 원전 사업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뭐 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음. 저거 터지면 쟤네 골로 가니까 폭탄 이렇게 준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지금 뭐 특히 여기 무슨 폴더 이름이 60 뽀요이스라고 하는데 이 뽀요이스가 핀란드 말로 북쪽이라는 뜻이래. 그래서 아, 누가 핀란드 말을 알고 쓴 건가 이거 그러니까. 진짜 아직도. 그 안쪽에 그래서 북한 관련 파일들이 많이 있고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그 방안도 그 폴더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 만나고 하는 1, 2차 정상회담 고쯤에 만들어진 거래. 그래서 18년도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북한에다가 이 원전 지어주 이 선물을 나름 이제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김정은한테 준 그 USB 안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도 USB 줬었다. 그치 판문점에서 야 이거 가서 동생이 잘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USB 줬잖아. 아, 또 영상 하나 넣어준 줄 알았더니만. 그 안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해서 김정은이 나름 그래도 선물이 이게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있네라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는 것도 없고 여기서는 이제 뭐 할 수 없다 그러고 뭐 미국이 뭐 어쩌고 얘기하니까 이제 삶은 소대가리 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 2년이 지났는데 특별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근데 북한의 원전을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했다는 그거를 갖다가 폴더명만 보고서 유추한 거야? 아니 그 파일 이름이 지금 SBS에서 그 리스트를 공개를 했는데 그 리스트에 보면은 무슨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인가 뭐 그런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 있어. 파일 이름은 그러면 파일 내용은 왜 안 봐? 그러니까 왜 공개를 그것까지 안 해? 아직 공개를 안 했나 봐.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사실을 더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게 뭐 거의 예전에 자기들이 하던 북풍 이것과 이제 뭐 맞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SBS 거고. 얘네들 이거 클릭 올리려고 술수 쓰네. 그렇지. 얘네 입장에서 이건 완전히 대박이지. 대박이지. 무조건 이거 띄워야지 어떻게 해서든. 한 방에 다 까지 않고 이제 조금씩. 네,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뭐 실제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음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고 있고 그 윤건영인가 뭐 페이스북에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 사실과 뭐 관계없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아마 내용이 곧 공개가 될 것 같거든. 사실 자료 리스트를 냈다라는 건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상황 보면서 얼마나 신날까? 내가 몇 개 깔까 고민하고 있어. 거의 좀 이런 뉘앙스거든. 근데 이게 자료 리스트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폴더 우리 윈도우에서 보듯이 폴더 이렇게 해가지고 폴더 화면 캡처한 것처럼 해가지고 폴더 리스트가 뜬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료 이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그 본 거는 SBS에서 그 리스트 공개한 거는 이렇게 엑셀표처럼 되어 있더라고. 리스트가. 엑셀표처럼 그러니까 파일이 있는 폴더 이렇게 화면을 캡처한 게 아니고 리스팅을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 이게 파일 복구를 시도하다 보면은 파일 복구 같은 거 지운 파일 복구하려고 그럴 때 실제 파일은 복구 못하고 그 목록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파일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파일을 복구하려고 그러면은 파일 그 목록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실제 파일은 없는데 목록만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거 그럼 내용은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 거네. 내용은 지금? 모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파일 테이블에 그것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어. 보스 그래, 윈도우일 거 아니야. 윈도우면 그럴 거예요. 확실하게 안 지운, 그러니까 확실히 지우긴 지웠는데 흔적이 남아 있는 거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일은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옛날에도 복구를 해놓으면 열리진 않거나 열려도 이상한 말만 써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막 삐삐쩌쩌쩌쩌 이런 거 맞아. 나오잖아. 그럼 이것도 그럴 수가 있겠네. 아무도 내용을 모를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이 뽀요이스 이것도 중간에 깨진 이름을 가지고서 깨져서 우연히 또 이게 아이, 된 말도 거야? 안 돼. 그 이거 너무 우연히 겹치는데? 60은 뭐야? 60 뽀요이스 모르겠어. 60개 치킨 뭐 이런 거 아니었어? 그 옛날에 90년대 때 걔네들이 이제 MPT 탈퇴한다고 하면서 나도 이제 다시 생각하는데 뭐 경수로 중수로 맞아, 막 그런 맞아. 얘기 있잖아. 경수로 지원한다 북한에. 캐도. 그치. 캐도 통해서 한다.
라고 해서 근데 결국 그게 2000년 초중반에 안 됐지. 결국 그냥 끝났어. 빠그라졌지. 흐지부지 끝났어. 부시 때 들어오면서. 음, 음. 그러니까 그 경수로가 결국은 그 핵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핵폭탄을 만들 수 없는. 그렇지. 없는 걸로 해서 발전소를 지어 주자라고 하는 정책이었었어. 그런 그렇지. 거였는데 그게 결국 미국의 반대로 끝났단 말이야. 결국은. 꽤 오래 했더라고. 95년도에 그거 시작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을 거야. 우리나라 IMF 먹으면서 아니야. 거의 돈이 돈을 아니야. 우리가 내는 상황이었다고요. 그게 캐도가. 그쵸. 우리나라가 비율이 높았어.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았어. 돈을 많이 우리가 내는 건데 우리나라가 절반인가 IMF 그렇게. 먹고 막 이렇게 되고 그 정상회담하고 이러면서 캐도가 유명무실해진 거야. 근데 그럼 결국 육자회담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경수로 과거에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는 있었겠지. 왜냐면 백신도 오면 나눠주고 하는 정권인데. 홍한 쪽도 그럼 뭐든지 지어주고 싶지. 근데 이번에 경수로 해서 이 원전은 과거 했었던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 발전 시설이 이렇게 낙후되고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하면 우리가 해볼게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2000년 중반에 흐지부지 된 거는 시간은 10년간 끌다가 끝난 거는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뭐 돈도 돈이겠지만 부시 미국에서 반대했으니까 그냥 날라간 거야. 부시가 악의 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지? 근데- 결국 핵실험 해버렸잖아. 자, 근데 이번 의미가 건 없어진 거야. 이번 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중수로가 아니고 그냥 경수로라고 하면은 과거 거를 이행을 못했는데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참 다시 한번 해볼게라고 해서 희망을 딱 던져줬는데 그 USB 안에 있는 점인지 몰라. 근데 트럼프한테 이제 하고 이제 전후 사정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트럼프가 뭔 견초시금이냐 견초시금이냐 너 견초시금 알아?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견초시금이거든. 뭔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으니까 김여정이 얘네 뭐 하뭉차사다. 그러면서 이제 삶은 소대가리 나오고 뭐 멍청하다. 최근에도 뭐 얘기했잖아. 그런 와중에 이런 게 딱 나오니까 물론 이거는 그 우리나라 원전을 없애고 그 대신 여기 지어준다. 그거랑은 상반된 것 같고 원전을 지어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다시 핵미사일을 어차피 갖고 있는데 뭘 그치. 그치? 근데 다시 핵미사일보다 원전이 더 어려우니까. 강화할 수 있는 거를 빌미를 제공하는 거는 아니야. 맞아. 근데 여하튼 구도는 그건 아닌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한국에서는 없애고 북한에 또 지어준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러니까 구도가 또 그렇게 이제 어거지로 맞춰질 수도 있고 한데 뭔들 퍼서 이렇게 북한에다가 제공하고 선의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 통일부 장관서부터 그렇잖아. 근데 지금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는 거가 만약에 나왔다면 그거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거 아니야?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네 왜 탈원전 한다면서. 그러니까 하고 이제 터져라. 백두산과 함께 터져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북풍이 아니네. 공작이네. 우리가 역으로 공작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반대로 보면 좋아 평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데 원전 말고 걔네는 저기 러시아에서 바로 가스관 땡겨서 쓸 수 있지 않나? 천연가스. 있죠. 그러면은 화력 발전소 지어주는 게 낫지 않아? 아니 민둥산 많으니까 태양광. 아니 걔네가 뭐 그게 없어서 그러나 돈이 없어서 가스를 못 사오는 거지. 가스가 가스 핵미사일 관을 만드냐고 깔아야 우라늄은 많이 되잖아요. 있구나. 그걸 어떻게 까? 돈이 없잖아. 그래. 우라늄은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핵. 아니, 근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자 미국 말고 중국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만약에 그걸 중국이 알게 됐다라고 하면 뭘 알아요? 원전 지어준다. 원전 지어준다는 거 뭐 지는 거 뭐 상관이야? 그게? 그럴까? 중국 애들이 그러면 북한에 지어주려는 걸 우리가 물량을 뺏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걔네들도 자기 나와바리라고 하고 자기 아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우네 집에 네가 와서 경동 보일러를 놔? 그러니까 내가 놔줄 거였는데 네가 놔냐?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존심 상하다 그런 식으로 중국 애들이 착하지 않지. 경동 보일러든 콘덴싱 대성 보일러든 놓는 건 내 마음이야. 내가 정은이랑 협의를 해서 내가 놓고 싶을 때 놓는 거지. 니네가 무슨
그런 거 근데 아니야? 중국도 원전을 많이 지어. 그래서 엄청 많이 졌죠. 국가 기업이 많이 짓기 때문에 걔네도 그게 큰 사업이지. 북한한테 지금 이제 이거 대출로 이렇게 짓고 천천히 갚아 동생 이러면서 하면 어쨌든 자기네 그 토목공사도 하면서 이집도 돈도 쓰고. 벌고 이자도 받고. 그러니까 사실 그걸로 큰 하려고 사업이지. 애저녁에 했을 거라고 그거를. 근데 그걸 왜안 했겠어? 지금은 못하지. 왜냐하면 얘네가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아니, 그것도 중국이 아예 뭐 안 그런 되는 거 거야. 신경 써요? 중국 엄청 신경 쓰. 지금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엄청 눈치 지어주려고 보지. 했으면 원전 같은 거 지어주려고 했으면 트럼프 이전부터 많이 지어줬을 거라고. 근데 안 해줬잖아 캐도 이거 할 때부터도. 아니 근데 캐도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좀 중국이 그렇고. 그걸 못 지어줄 능력이 중국이 없잖아. 이때 원전을 걔네들이 북한 애들이 안 받아요. 중국 애들이랑 그렇게 안 친하다니까. 그래 그 전에 안 친했었어. 안 친해. 지금도 안 친해. 지금 그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는 어. 중국하고 거의 이게 왼수였어. 안 좋아하게. 왼수였어. 그래서 안 그러니까 맞는 후진타오 거야. 때는 별로 사이 안 좋았나 보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도 안 중국이 좋은데. 원전을 막 지을 때는 이게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중국이 지어줄 마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쟤네가 또 다를 순방치한 수도 있지. 떠들고 하는 이게 안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근데 12시 지났다. 지났네. 그래서 네. 이번 편집 잘해라. 마무리만 할게요. 자, 오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잡배 제46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